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예비군 훈련장 완주 이전 계획에 대해 완주군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남대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이 논란인 가운데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도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제 특장차 전문 생산단지에 관련 업종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오락가락하던 비가 내리면서 비에 젖은 도로의 모습에 시원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 강수량은 3.1mm로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 정도 낮으면서 오랜만에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완주로 이전할 예정이던 예비군 훈련장도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성일 완주 군수가 공개 석상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일 완주 군수가 예비군 훈련장 봉동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군과 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백지화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뜻과 행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박 군수는 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대 이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완주군과 지난해부터 예비군 훈련장 이전 협의를 진행했고 국방부에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요청한 것도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데다 완주군이 공식적으로 반대 대열에 동참하면서 7월로 기대했던 합의각서는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합의각서 체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어떤 완주군 협의라든가 어떤 조건이 해가지고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전주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반대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대규모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전북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착공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항공대대 이전 갈등을 풀기 위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화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이 협의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송하진 도지사가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이 각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폐교 논란을 일으킨 구재단의 안과 함께 세 가지 자구안이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구재단의 횡령과 비리로 장기간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이 각각 제출했습니다. 서남대 인수를 놓고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명지와 예수병원이 다시 정상화 계획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서남의대 폐과 논란을 일으킨 구재단의 계획까지 모두 3개의 정상화 계획이 교육부에 제출되게 됐습니다. 핵심은 구재단의 횡령액을 포함해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은 모두 200억 원가량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산을 출연하거나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재단은 의대를 폐과하는 것을 비롯해 한여대를 폐교하고 병원 등을 매각하는 안을 이달 초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 구재단의 안을 사실상 학교 폐교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서남대 측은 명지와 예수병원의 안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갖춰졌는가 그걸 논의를 상당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확실히 보완이 됐다. 이런 걸 이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3가지 안을 검토한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선별해 올릴 예정인 가운데 구재단의 자구안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빠르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구재단과 유착관계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가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권이 공동 대응하기로. 최종 결정이 8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사다리차나 견인차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특장차라고 합니다. 도내에 특장차 전문 생산단지가 조성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차를 들어올리는 특장차를 만드는 익산의 한 업체입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28억 원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이 업체는 조만간 공장을 새로 지어 옮길 계획입니다. 이전할 곳은 김제 109면에 조성되고 있는 특장차 전문단지. 현재까지 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이곳 특장차 단지는 오는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장차 단지 안에는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자기인증지원센터가 설치돼 업체로서는 인증검사를 받으려고 장거리를 왕래하는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그 인증을 맡으러 화성 연구센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인증센터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리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겠죠. 청소차와 사다리차, 캠핑 트레일러 등을 만드는 17개 업체가 특장차 단지 입주를 결정하고 단체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투자액은 400억 원, 35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상용차를 생산하는 타타대우, 현대자동차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인 특장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특장차 상용차의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생산량을 20만 대까지 할 수 있도록.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 특장차 산업이 새로운 배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청년 실업이 높아지면서 연애와 결혼 등을 포기한 3포 세대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직접 나섰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N포 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들. 취업 준비생도 직장인도 현실은 팍팍합니다.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집을 죽기 전에 한번 소유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내 한 청년 모임이 만 19세부터 39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결혼, 연애 등을 포기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 2명 중 1명은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 이유도 학자금 등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현실과 정책 요구를 담은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지역 청년들입니다. 연구원, 회사원, 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여 명이 모여 반년간 직접 설문을 하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과정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었고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도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상태. 청년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해 나갈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더민주의 도의회 의장단 싹쓸이 방침 속에 국민의당은 각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경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8명은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하반기 의장단 투표에 참여할 각 상임위별 당내 후보를 결정합니다. 국민의당은 의장단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등원 거부보다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더민주 일당 독식의 폐해를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각 시군의 14개 관광지가 거점 관광지로 육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덕진공원과 군산 근대문화도시,
남원 광활루원, 김제 벽골제 등 각 시군별 대표 관광지 14곳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거점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북 토탈 관광인 투어패스와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만으로도 쉽게 지치는 법인데 요즘 장마까지 시작돼서 더 후텁지근합니다. 이럴 때 빙상장을 찾아 스케이팅으로 더위도 식히고 체력도 길러보면 어떨까요?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텁지근한 바깥 날씨와 달리 영상 10도 안팎의 빙상장은 늘 서늘합니다. 처음 얼음판 위에 서면 한 걸음 떼는 것도 불안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내 익숙해집니다. 빙상장 나들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그 자체로 색다른 경험입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밖에 날씨가 요새 많이 더우니까. 마치 미끄러지듯 트랙을 질주하는 모습에 막힘이 없습니다. 빙판을 박차며 속도를 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그저 스케이팅이 좋아 시작한 동호인들인데 취미 활동과 체력 관리에 이만한 운동이 없다 싶습니다. 여자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체 근육 같은 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련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력, 지구력, 순발력, 그리고 평형성도 맞춰주는 전신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좋고. 어려워 보이는 스케이팅이지만 빙상장에서 모든 장비를 빌릴 수 있어 배우기도 쉽습니다. 생활체육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도내 빙상장 시설이 두세 곳에 그칠 정도 대중성 확보가 걸림돌입니다. 전주시에만 지금 편중돼 있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구장 하나씩 더 지어진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음 위에 사는 운동이다 보니 스케이팅을 겨울 스포츠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계절용이면서 특히 여름철 건강관리에 장점이 많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음 달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익산시가 정비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왕궁리 유적에 51억 원을 투입해 궁궐 담장 1.5km 가운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700여 미터를 새로 쌓고 정원 유적인 후원을 정비합니다. 또한 미륵사제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미륵사 복원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헌에도 기록돼 있지 않아 베일에 쌓였던 김제의 성산성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김제 성산 지역의 성벽을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 말 고려 초쯤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으며 관자가 찍힌 기와도 발견돼 이 지역의 거점 국가시설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초 성벽은 벽골제와 비슷한 시기인 삼국시대에 축조돼 세 차례에 걸쳐 보강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육군 35사단은 모교인 전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한 85살 이경식 씨 등 참전 용사 4명과 함께 이 학교 출신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명패에는 지난 1953년까지 졸업한 88명의 이름이 담겨 있으며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CO2 감축 사업을 유엔에 등록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골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에 첫 번째 푸드트럭을 운영합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유엔에 등록한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국비 등 51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슬러지 건조 시설에 보일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 연료인 LNG를 소화가스로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수익 창출도 가능한데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엔에 등록됐습니다. 연간 1,570톤의 CO2 가스 감축 효과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연 3천만 원 정도의 수익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남원시는 규제 개혁의 상징인 푸드트럭을
춘향골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남원에서 첫 번째로 운영되는 이 푸드트럭은 지리산 특산품인 사과 모양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좀 건강한 먹거리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주군이 이달 말부터 건설기계 주종사 면허증을 PVC 재질로 된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합니다. 기존 면허증은 내구력이 약한 종이 코팅 형태로 제작돼 자주 훼손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건설과 산업체 근무자들의 면허증 재발급에 따른 불편이 많아 도내 최초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무주군이 천마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KT의 GS1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무주 천마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생산자 정보를 비롯해 진품 인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는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음주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IC에서 영광 IC 부근까지 15km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대해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에는 휴원한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1,500여 곳 중 대부분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집단 휴원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어린이집들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이 경영 악화와 보육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초경에 접어든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무료 접종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대상자는 2003년과 2004년에 출생한 18,000명이며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번 실시됩니다. 농산물 식중독균 검출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카이스트 전북대와 공동으로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5종을 1시간 안에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농산물 식중독균 검출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 키트에는 식중독균과 결합하는 단백질 항체가 배열돼 임신 진단 키트처럼 청색선의 표시 여부에 따라 식중독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농업비전모형 저감기법 개발연구단인 어제 도의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농업비전 포럼을 창립하고 수질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불특정 농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과 질소 유입원인 농업 분야 비전 오염원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여류시인 임해창의 이야기를 다룬 무용 서사극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극단 창작극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린 연극 데이트를 무대에 올립니다. 창작 집단 예술단지가 오늘 전통문화관에서 창작 음악극 광대 권삼득을 선보입니다. 개그와 풍자가 섞인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가 오늘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동문예술거리 추진단은 오늘 창작지원센터에서 퓨전 국악 이희정 밴드의 장화홍령전을 선보입니다. 청년 문제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전주 청년보고서 발표회가 오늘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립니다. 박물관 활용을 위한 문화매개자 워크숍이 오늘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있습니다. 전주문화원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풍남문을 건립한 최유경에 대한 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순창구는 내일과 모레 구림면 소득개발 시험포 일원에서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16회 실버가요제가 오늘 전주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며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